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 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주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지켜주는 박성호 심사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작은 선물 하나 우리 또 제작진들을 위해서 선물이요?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또 빼빼 무슨 데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선물을 쌍비읍 막대 과자. 제가 말씀드리네. 예. 굉장히 힘드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쌍비읍 초콜릿 발린 막대 과자 그런 거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내일이 11월 11일. 맞아요. 달력에는 이제 농업인의 날입니다만은. 그렇군요. 워낙 이 빼 땡땡데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자, 이 빼 땡땡 지식재산하고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나운서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아나운서님 그 빼 땡땡 그것만 보시면은 뭐가 딱 이래 떠오릅니까? 그냥 길쭉한 막대 과자 아닙니까? 네, 맞죠. 자, 심사관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네네. 일부에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제가 슬라고시를 좀 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저 슬라고시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잘 들으시고 또 힌트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슬라생배 슬라고시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그런 문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선택적 촉매 감소 기술에 사용되는 물질로 최근 중국발 수출 제한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 등에서도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자, 트럭 등 각종 대형 차량은 물론 소방차나 구급차 운행에도 이 물질이 필요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또 지난주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도 관련 인터뷰 진행한 적이 있고요. 저도 오프닝에서 최근 이것에 기부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또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와 이미 계약한 정답을 말할 뻔했네요. 자, 18,700톤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자, 좀 잘 돼서 숨통이 조금은 튀었으면 합니다. 자,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1번 칼국수, 2번 요소수, 3번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예. 자, 4번 최영진 제일 잘생긴 곳은 뒤통수. 이게 제가 최근에 제작진들 좀 일 안 한다고 구박을 했더니 너무 이런 보기를 또 준비를 했네요.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정답자분들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셀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햇섭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마시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자동차 관리 리뷰가 만든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그루밍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물왁스 퀵 디테일러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취향나게 맛있는 옛날 김치 10kg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심사관님. 네네. 예, 오늘 좀 참여가 그래도 문제가 쉬워서 그런지 좀 많은 편인데 혹시 좀 힌트, 좀 정답에 다가갈 수 있는 힌트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들어보면 일단은 제가 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층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이 정답은 영어로 이제 우레아 워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 기부자들이 많아요. 전국 방방곡곡 요소에 그런 기부자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걸로 힌트를 가름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정답이 서수는 아니잖아요. 알아서 들으시겠지.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어디에 전국 방방곡곡 요소에 이런 기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우리 심사관님. 너무 최고의 힌트를 주셨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조금 전에 그 빼땡땡 데이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 빼땡땡 데이 하면 뭐 떠오르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과자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여쭤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상표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 네. 이게 빼빼로 사실은 죄송합니다. 빼땡땡이 굉장히 힘드네요. 예, 힘드네요. 힘드네요. 예. 예. 빼땡땡이 이게 상품이 아니고 사실은 상표입니다. 상표. 그렇죠. 이렇게 그 상표가 마치 물건의 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저희 주변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초코파이. 이거는 얘기됩니다. 초코파이. 그다음에 그래요? 불닭. 예, 요런 얘기됩니다. 요구르트, 뭐 드라이 아이스, 요요 이런 것들은 다 상품이 아니고 상표입니다. 상표. 상품이 아니고 상표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상표의 보통 명칭화 또는 상표의 관용 표장화라고 부르게 하죠. 예예. 네. 그 제가 최근에 접한 게 있는데 그 에어프라이어인가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상표입니다. 상표.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 회사에서 만든 그런 기름을 쓰지 않고 그렇죠. 튀기는 그런 거죠. 네네네. 예. 네. 자, 그러면 빼땡땡 이 과자도 여기저기서 보통 명칭처럼 사용되는데 빼땡땡이나 빼땡땡 데이로 네. 이게 상표 등록이 가능한? 너무 어렵네요 오늘 진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까? 빼땡땡은 지금 이제 보통 명칭이 아닌 이제 주지 저명한 상표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이런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롯데 측에서 이제 그 빼땡땡이 들어간 상표가 무려 58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빼땡땡 데이도 3개나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거 말고도 뭐 다크땡 빼땡땡, 누드 빼땡땡, 아몬드 빼땡땡 뭐 여러 가지 빼땡땡들이 있는데요. 상품 분류도 이 과자류 이외에 롯데 측에서는 문구류나 생활용품 쪽에서도 그 등록이 돼 있어서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출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빼땡땡 데이도 상표 등록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정말 며칠 전부터만 봐도 이렇게 다양하게 판촉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건 이 자체가 불법인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네. 그래요? 빼땡땡하고 유사한 뭐 초콜릿 제품을 판매하면서 빼땡땡 또는 빼땡땡 데이라는 단어를 제품명 또는 그 제품 설명에 사용하는 것은 모두 상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수제 빼빼로 판매, 무슨 또 빼빼로 만들기 재료, 그다음에 뭐 빼빼로 데이 종합 과자 세트 등 이런 것들은 침해 가능성이 높고요. 굳이 판촉에 사용하겠다 하면은 일단 대안으로 제가 제시해 보는 게 막대 과자, 그다음에 뭐 초코 스틱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앞서 설명했던 뭐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초코파이 여러 업체에서 사실 초코파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요거는 제가 초코 땡땡으로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초코파이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주제에 이제 상표의 보통 명칭화가 된 건데요. 초코파이는 그 1974년도에 출시한 제품 이름이지만 그 다른 제과업체나 뭐 베이커리에서 이 이름을 가져다 썼는데 상표권자인 오리온에서는 그냥 무방비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제재 같은 걸 안 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냐면 초코파이는 이제 동그란 빵에 초콜릿을 이제 코팅하고 빵과 빵 사이에 마시멜로 같은 걸 넣는 그런 과자로 모두 다 이제 인식하는 보통 명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리온의 초코파이는 1974년도에 출시되었고 상표가 76년도에 등록이 됐고 경쟁업체인 롯데는 이제 79년도에 초코파이가 상표 등록이 됐는데 그때 오리온에서는 이제 그 롯데에다가 그 제재를 안 했죠. 무효심판도 소송하는. 그래서 그래 있다가 1997년도에 돼서 비로소 이제 롯데 측의 상표 등록을 이제 무효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초코파이가 너무 일반화되고 보통되다 보니까 오리온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리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그다음에 전주에 가면은 또 전주 초코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유명하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건 조금 이제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해 버리면 일종의 또 연상되는 업체 제품이 있으니까 그게 광고
를 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거든요. 조금 오늘 네. 조심해서 좀 용어 사용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뭐 지식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초코파이하고 빼땡땡인데 초코파이는 지금 이제 아무나 쓸 수 있게 되는 보통 명사화 되었고요. 예. 빼빼는 지금 이제 주지 저명한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상표권자들은 상표와 상품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아예 초반부터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소중한 상표가 무분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주 그 심사관님하고 요 특허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건 뭐 특허 출원도 그렇고 이런 침해 당했을 때 상당히 좀 빠르게 처신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이고, 교육 효과가 있군요. 방송 효과가 있군요. 제가 습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롯데가 상표 등록을 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이 빼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예, 빼땡땡. 일단은 뭐 롯데 말고 다른 타인이 한다면 일단은 뭐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방송할 때 제가 상품 분류가 다르면은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게 워낙 이 빼땡땡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다른 분야의 다른 상품류에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면은 2005년도에 제이모시라는 분이 뭉구리하고 캐릭터 쪽에다가 빼땡땡을 이제 일단 해서 상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가 그걸 알고 그 무효 소송을 걸어서 그 롯데가 이긴. 왜 그러냐면 이 저 빼땡땡은 83년도에 저기 출시가 돼서 워낙 유명해졌고요. 그다음에 그 제이모 씨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롯데가 승소했고요. 그 외에도 뭐 또 2015년도에는 빼땡땡 주사기라는 게 또 타인이 또 등록을 했는데요. 주사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빼땡땡 주사기라면 이거 빼땡땡도 주사기로도 쓰나? 이거 롯데에서 이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롯데가 또 승소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식품이나 학용품 등 과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상품에서도 빼땡땡이나 이름을 좀 상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관님께서 특별히 애청자 분들께 전해드릴 공지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특허청에서는 그 지식재산권 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해마다 주최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연말되면 그중에서 가장 큰 행사가 저희 특허청에 있는데요. 바로 그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수한 발명 특허 제품들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또 직접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식재산 대전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애청자분들의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독특커지 기특커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박성호 심사관과 함께했습니다.